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도 2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연도 2월은요, 결산의 하나고요. 자산부채의 순자산을 다음 회기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물론 수익과 비용도 2월이 되는데요. 이거는 당기순이익이라는 순자산으로 대체돼서 2월되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우리가 전표를 보면 수익과 비용은 0원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자산부채의 순자산은 그대로 전년도께 그대로 연결돼서 오죠. 그게 바로 요 금액, 여기 있는 금액이 저장돼서 오는 거예요. 저는 연도 2월을 처음 했을 때 그냥 당기순이익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연도 2월 한 여기 계정 과목 있잖아요. 자산부채 순자산, 이게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겠죠? 이걸 안 해주면은 금액이 틀려져요. 이거는 회계의 연도 2월은 회계의 결산관리의 연도 2월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연도 2월 홍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게요. 97% 이상 홍진을 쓰기 때문에. 자, 당기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는 건데요. 당기순 이익 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는 건데, 맨 처음에 회계관리의 결산관리 연도 2월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기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020년 누르고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당기순이익을 해당하는 자본계정 금액란에 동일하게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월 이익잉여금 처분은요,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처분돼요. 그래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기여부는 장기수선 충당금이고요.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부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혹은 서울 같은 경우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 플러스 예비비로 처분되죠. 그렇지만 이건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월 이익잉여금 등으로 처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저는 이게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2월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 산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연도 2월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혹시 단지 관리, 단지 정보, 연말정산 기본 정보 등록에 혹시 여러분들의 그 연말정산 기본 정보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방법은요, 정산연도는 전년도 거겠죠. 2021년으로 해서 조회를 하면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 거 똑같으시면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2020년도 복사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연말 정산 기본 정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정산연도를 한번 입력을 해보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꼽혀 있는 거는 꼭 치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연도 2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2021년 전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연도 2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사실은 2021년 20년께 안 끝났지만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 2021년 전표 입력을 하려고 연도 2월을 하시는 거예요. 2021년 1월 4일 날 연도 2월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월 4일경에 연도 2월을 했을 땐 2020년 12월분 그 관리비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2020년 12월에 비용은 많이 있는데 관리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당기순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면, 관리 수입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 2020년 12월 관리 수입보다 당기순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겠죠. 단기순 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관리 수익하고 관리 비용은 일치시켜야 되죠. 관리외 수익, 그러면 즉 관리외 수익 빼기 관리외 비용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2020년 12월 관리 비용보다 적다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2020년 11월에 그 당기순이익, 즉 관리 외 수입에서 관리료 비용을 뺀 금액이 500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 12월 관리 비용이 관리 비용이 600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가를 2020년 12월 부가를 하고 여기에 600을 발생을 시키면 이 금액은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수익으로 관리 비용과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연도이월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 번 계속 할 수 있고요. 회계가 마감된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것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이월을 잘 해줘야겠죠.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부가 마감 후에 결산 완료를 하시고요. 모든 회계가 딱 맞으면 그때 다시 한번 연도이월을 하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요 2020년에 틀린 금액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전에 어떤 경리분이 저한테 이상하다, 금액이 2020년까지는 맞았는데 2021년에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연도이월 금액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연도이월 금액이 예전에 했던 걸 다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국민은행이 그 연도이월 초창기에는 100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연도이월을 근데 은행은 거의 틀리지 않겠죠. 이제 은행은 아니고 뭐 미지급금이라고 칠게요. 미부가관리비나 미지급금 이런 게 실제로 부과하기 전과 후가 틀려지죠. 그래서 부과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도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을 하고 연도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연도이월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들어갔던 미부가관리비가 그 연도이월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금액이 많지 않아요. 맞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맞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 전표 입력하기 위해서 연도이월을 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2020년 12월 결산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한번 연도이월 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할 것은 없나요? 네. 연도이월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할 것은 없으세요.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 이걸로 처리하셨으면 이 부분이 그대로 회계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좀 희한하긴 하죠, 사실은. 어쨌든 전년도 2월호 제2월은 어떻게 할까요? 연도 2월은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전표 입력을 위해서 연도 2월 후에 부가 및 회계 완료 후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나온 후 다시 입력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리고 회계 마감 전 연도 2월 후 회계 잔액 변경으로 인해서 제2월을 하는 경우는 그 예전 거 2029년 거면 19년 거 먼저 연도 2월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거 연도 2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전산업체로 문의 달래요. 자, 당기순이익 처분은 어디에 넣나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표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니지만 왜 마음에 안 드냐? 예비비 적립금이나 상환관리비 적립금 이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런 거는요 여러분
2월에 대표회의 의결난 다음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표회의 의결 난 다음에 그 이익잉여금 처분해야 되니까 요 당시에 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돼버리잖아요. 그죠? 고유목적 사업부면 플러스 되고 예비비 적립금에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회계 처리도 안 하잖아요. 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는 넣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2월 이익잉여금. 근데 전기도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에 처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비비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장충으로 넣었어요. 이게 관리규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입주자 기여분은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이거는 경기도, 혹은 서울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 플러스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분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일단 이익잉여금으로 산입한 다음에 2월에 대표회의 의결 후에 처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2월 이익잉여금, 그냥 뭐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 이런 계정 과목으로 처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은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액,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유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기말연자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정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단기순 이익으로 구성된대요.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은 이제 전년도 전기에 2월 되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정기에 2월 됐다라고 해서 2020년에 넣나? 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 어쨌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익액은요, 단기 중에 적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말 현재의 잔액이 과다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적립금으로 재처분하기 위한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상태에 전환을 의미한대요. 이거는 이익잉여금 이익액은요, 우리 예비비 같은 거 남아있는, 예전에요. 요즘은 다 처분하잖아요. 예전에는 예비비 적립금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경우 있죠. 지금도 남아있을 수 있네요. 예비비 적립금 남아있는데 이거를 단기순이익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익잉여금 이익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익액을 관리규약에 따라 각종 적립금으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가지고요, 요거를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잉여금 이익액을 각종 적립금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은요, 요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익액을 합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 요거 두 개 합계액 있죠? 여기서 이익잉여금 처분한 금액을 남겠죠? 남으면 이걸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요게 남아있는 거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연도 2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써드렸어요. 그리고 대표회의 의결 후에요. 2월에는 입주자 기여분 2,500만원이고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이 3,000만원일 경우 연도 2월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정기 2월 이익잉여금 5,500만원, 장기수선 충당금 2,500만원, 이거는 입주자 기여분,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 3,000만원, 이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남은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은 전체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12분의 1로 해서 차감해서 관리비 차감해 주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데 여기는 예비비 적립금이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를 죄송합니다. 80% 이상을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하고요. 나머지를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예비비 적립금이 그냥 우선 지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관리 외 비용입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진 않죠. 이거 사실은 뭐 당기순이익 금액만 거기다 넣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조 자체가 왜 이거를 하는지, 이게 뭔지, 연도 2월은 뭔지, 연도를 2월 하는데 거기 있는 자산부채인 순자산이 전부 저장이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 당기순이익만 넣는 거구나.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자산부채 순자산에 대해서 잘 넘겨야죠. 금액을, 전년도 금액을 정확히 넘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그 결산이 끝난 다음에 12월 결산이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입력할 때는 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을 해주시고요. 2월 달에는 이익잉여금 대 나머지 뭐 장충이라던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금액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데 뭔가 헷갈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다시 찍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